KBS 뉴스 특보입니다. 밤사이 비는 제주, 호남, 경남, 이 남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 어딘가요? 네, 저녁부터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 지역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수량이 60mm 이상 예보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또 호우경보는 그보다 강한 호우경보는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 예보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짙은 파란색이 호우경보 지역인데요. 약 1시간 전쯤 전북 부안과 경북 통영 등에 추가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과 광주를 포함한 이 경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구름대가 이 충청 일부 지역까지 이동을 하면서 충남 금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피해 상황이 좀 어떤지 현장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금정 온천장역 북쪽 모습입니다. 이곳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금정구는 오늘 0시 10분쯤 온천천의 수위의 상승으로 이 산책로 전 구간을 통제했습니다. 이곳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전북 김제입니다. 이곳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이곳에도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에 빗방울이 굉장히 잔뜩 맺혀 있습니다. 또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천둥번개가 이따금씩 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요. 전북 지역을 지나실 때는 안전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북 부안 휴게소 부근입니다. 이곳도 최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빗길 미끄럼 주의도 써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실 때는 반드시 감속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함평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곳에는 최근 12시간 동안 16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엄다면에서 주민 한 분이 하천 수위가 불어나자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절대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청남도 금산 재원대교 지역입니다. 지금은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다소 강한 빗줄기가 보이긴 하지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더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남해안 일대에 머물렀던 비구름대는 현재 어디로 이동 중입니까? 네, 최근 레이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보라색일수록, 그러니까 진한 보라색일수록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 남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보라색의 비구름대가 머물렀는데요. 점점 비가 오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한 보라색의 비구름대가 점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이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최근 앞으로 1시간 동안은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 부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 산책로 전 구간이 통제됐다는 소식도 들으셨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부산은 어젯밤 11시 45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지역 주요 지역의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지역이 어제부터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고요. 부산 사상구가 38mm, 북구 36mm, 영도구가 30mm가량의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부산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심하천인 온천천은 수위 상승으로 인해 산책로 전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초량 지하차도와 부산진 지하차도 등 일부 지하차도도 차량 진출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에는 산사태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주말 사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 320여 곳을 비롯해 반지하 주택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침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러면 밤사이 비는 어디에 집중된다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기상청의 초단기 예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전북 지역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 동안은 보시면 내륙 지역으로 점점 더 강한 빗줄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전북 임실군과 그리고 진안군, 김제시 부근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안쪽에 있는 김천시까지도 더 강한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물꼬를 틀어 가신다거나 하수구를 확인하러 가시는 등 외출을 절대 삼가시고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비의 양은 얼마나 좀 예상을 해야 됩니까? 네, 기상청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부산은 많게는 120mm 이상,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일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전북 지역과 경북권 남부 그리고 경남권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고요. 전북 남부와 경남권에는 10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전남과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그중에 3번째 단계를 내린 겁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의 경우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땅올림 등 산사태 징후가 있다면 즉시 대피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호우 시 대처 요령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또 실외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을 먼저 윤양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또는 거리에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나 거리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땐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잠길 때는 특히 감전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방법 전해드립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압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산사태 위험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징후와 대처법은 최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